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부동산을 쉽게 설명드리는 쉬운 남자입니다. 똘똘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르칭양 대표입니다. 네, 야, 오늘은 미르측량의 대표님 초대석입니다. 그래서 측량 사무실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오늘 이 기회에 측량 사무실은 뭐 하는 곳인가, 꼭 필요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측량 사무소에서 이제 근무하신 지 네. 경력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한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와, 15년. 네. 15년이면 저랑 제가 부동산 시작할 때 시작한 거예요. 22살부터 쭉 하고 있습니다. 와, 22살부터 지금까지. 네. 네. 몇 살에 사장된 거죠? 34세 됐습니다. 아, 34살. 와, 네. 오늘 측량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건데, 사실 측량, 제가 이제 이 방송 하기 전에 질문을 좀 수집을 했잖아요, 네. 저희가. 오케이. 네. 근데 질문 수집했는데, 측량 사무실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절대 농지는 아닌데 개발제한구역 같은 거 붙어 있으면 네. 허가가 어렵지 않나요? 네, 그죠. 일단은 그것도 종류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뭐 역세권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되는 구역도 있고, 이제 뭐 택지 개발이 예정된 곳들, 이제 그런 곳들은 나라에서 묶어놓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에서 뭔가 개발하기 전에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역으로 말하면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과열 투기가 되는 예상 지역을 거꾸로 묶어놓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천 같은 경우는 역세권 주의들이 토지 거래가는 비싸지만 사실상 지금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들이 아직 많고요. 거의 그런 네. 땅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거래가 되겠네요. 그렇죠. 땅 투기나 근데 그래서 이제 과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묶어놓는 것들이니까 예를 들어 허가가 가능하면은 계속 이제 땅값이 치솟아 올라가면서 거래가가 올라가니까 그거를 조금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나?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주택 네. 제한이 있지 않아요?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그게 일단은 환경법 쪽에서 접촉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하시는 땅의 위치로 봐서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산. 이천은 아닌 것 같아요. 이천은 아니에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나 강가 이런 그 특수한 경우들에 그런 게 붙는데 네. 일단은 제가 부산 쪽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주를 빗대서 얘기를 하면 여주 남한강 근처는 그렇죠. 주택을 허가 받으려면은 여주에 뭐 실거주 6개월 그리고 한 번에 주택이 2가구 이상 허가가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제한 사항이 조금 따를 겁니다. 그래서 뭐 상수 보호구역 같은 경우들은 명확하게는 저도 검토를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수도 외에 다른 시설물에 대한 뭐 지하수라든지 이런 개발이 조금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은 어떻게 보면 토지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쵸. 농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농지 매입을 할 때는 농지 취득이 되고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3자가 허가를 내놨을 경우에는 농지 취득이 그 사람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조건부 계약이라 해가지고 허가 먼저 득합시다 그쵸. 이런 계약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그 사람이 도망갈 경우를 대비해서 뭐 특약 같은 거를 써놓으면 좋나? 특약 같은 거를 쓰셔도 되고 제가 실제로 보신 분들 중에서 뭐 서로 기분이 조금 상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하자고는 취지에서 미리 허가권을 취소하는 서류를 다 미리 계약 시에 선행해서 받아놓고 잔금을 제때 치르면은 그거를 서로 앞에서 파기하는 걸로. 근데 이런 거래 방식이 FM 아닌가요? FM이죠. 그렇죠. 네, FM인데 이제 그 매도인 측에서는 솔직히 달가워하진 않죠. 매수자 측에서. 매수자 측에서 기분 안 좋죠. 이 사람이 나를 못 믿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매수자가 얼마나 이 땅을 원하느냐에 따라 어떤 그렇죠. 척도가 되겠지. 측량사무소가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측량사무소는 일단 모든 분들이 생소하긴 하지만 전답, 임야, 뭐 포괄적으로는 뭐 대지, 창고 용지 뭐 이런 기타 토지들을 개발을 하고 싶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인허가를 내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전답, 임야나 이런 곳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으면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토지 형질 변경 인허가를 대행하는 대행사인 겁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을 대리로 해주는. 그렇죠. 그런 인허가 서류를 만들어서 대행을 해주는 곳입니다. 잠깐만, 그러면 대행이라고 해서 생각난 건데 셀프로도 토지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이거는
뭐 경기도 기준 경기도청이랑 측량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네. 그 면허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셀프는 조금 힘듭니다. 셀프가 그러면 네. 토지 형질 변경을 의뢰를 꼭 해야 되는군요. 네네네네. 측량사무소에. 그러면 우리가 측량사무소라고 하는데 보통 플레임이 네. 토목 측량사무소라고 부르지 않나요?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라고 많이 부르죠. 아, 토목 측량 설계사무소. 네. 그러면 뭐 세 가지의 업무로 나눌 수가 있는 건가요? 토목과 측량과 설계. 뭐 어떻게 볼 수가 있죠? 포괄적으로 보면은 네. 토지에 대한 측량 설계가 가장 맞는 거죠. 토목은 일단은 건축과 토목을 나눴을 때 이제 토목 파트가 되다 보니까 네. 하는 거고 측량 및 이제 설계가 더 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집을 짓고 싶다. 네. 그럼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땅을 산다. 건물을 짓는다. 그렇죠. 그러면 땅을 사는 데는 중개업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건물을 짓는 데는 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랑 시공사만 생각해요. 맞아요. 대부분이. 맞아요. 근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토목 설계 측량사무소다. 그래서 건축사무소를 찾아가면 건축사무소 역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토목사는 선정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사에서 보통 소개를 해줘요. 그렇죠, 맞죠? 건축사에서 소개 많이 받으시죠? 왜냐면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맞아. 네. 그냥 설계하고 시공만 하면 되지 이런 네. 생각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건축 설계사는 건축 허가만 하고요. 네. 그 토지에 대해서 상가 허가를 받거나 뭐 공장 허가를 받는 건 여기에요. 허가를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러니까 이쪽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가끔가다 이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시공사만 찾는 분들. 그죠. 네. 네, 그리고 막 돈 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 그쵸. 아, 저희 설계비를 가장 아까워하죠. 사람들이. 이게 좀 한이 맺힐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으세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뭐 건축이라든지 시공은 전문성을 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토목 설계 파트는 굳이 전문성이 약간 좀 필요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땅 샀으니까 끝났지 뭐 네, 이러는데 그런 개념들. 실질적으로 금전에 되게 관련돼 있어요. 왜냐면 측량할 때 그 땅 있잖아요. 한 평 차이가 보통 비싼 땅들은 1,000만 원이에요. 싼 땅들은 뭐 10만 원, 20만 원 하지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측량점을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그러네. 건물 배치가 바뀔 수도 있고 땅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측량을 잘하면 찾는 경우도 있어. 잃어버린 땅을? 그러니까 잃어버린 땅이 아니라 사람이 설명해 줄 거야. 땅이 더 네.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 측량시 참석을 하지 않으면 불리한가? 네. 이거는 측량시 참석 여부는 예를 들어서 내 땅을 매입을 하면서 경계를 좀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희도 측량을 하지만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공사가 있어요. 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공사. 네. 뭐 흔히 예전 말로는 이제 지적공사. 지적공사. 지적공사를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지적공사를 많이 아시니까. 현재는 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나요? 네, 지금은 네임이 바뀌었는데 지적공사 같은 곳에서 경계 측량을 했을 때 입회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실제로 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시골이었는데 옆에 땅 주인은 나오고 저희가 매입한 토지주는 안 나온 거예요. 매수자가 안 나오고. 네, 매수자가 의뢰인이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안 봐도 돼 이런 생각에. 근데 현장에서 그 옆에 집 분이 그거를 말뚝을 살짝 옮긴 거죠. 자기 유리하게. 몰래 옮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그렇게 존치가 돼 있으니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렇지. 당연히 매수자분도 뒤늦게 와서 이게 맞구나. 했지만 그걸 이제 모든 게 다 순탄하게 돌아가면서 실제 착공이 이루어졌어요. 와, 그걸 기반으로. 네. 잘못된 측량점을 기반으로 착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인허가를 시작을 했으면은 건물이 등기가 나기 전에 준공이라는 개발행위 준공과 건축물 사용 승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준공 과정에서 시공이 잘못된 게 이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원인을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 옆에 집 어르신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이 그거 내가 불편해서 옮겼어. 대박. 그래서 실제로 매수자분은 옹벽을 시공을 했는데 그게 남의 땅에 넘어가 버린 경우가 생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물 다 짓고 나서 다시 옹벽을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했어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얼마나 손해봤어요?
한 거의 1억 가까이 와. 한순간에 입회하지 않았다는 그 한순간 때문에 와, 1억. 1억 전후로 손해를 보셨어요. 와. 그래서 나중에 그 옆집 어르신과 와. 거의 이제 좀 법정 다툼까지 가게 와. 돼요. 그렇죠. 그 상황이- 어르신이 거의 뭐 사기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와. 근데 이제 또 그 어르신은 또 그 나쁜 의지가 아니라 그냥 뭐 와. 아무 생각 없이 그게 그렇게 중요성을 또 못 느끼신 거죠. 아. 옛날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은 그것도 접하시는 어르신들이 아니면은 그렇죠. 와. 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돈 천만 원에서 1억 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는 저희한테 일을 의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가급적이면은 직접 참석하셔라. 무조건 아. 가급적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거의 무조건이다. 그리고 네. 경계 측량을 하더라도 네. 그 지역공사 분들이 말뚝을 박아주긴 하지만 저는 직접 설치를 하셔라 말목을 그래야 좀 더 정확하게 기억도 하고 네 위치를 하긴 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가면 말목을 저한테 줘요 망치랑 그 나보고 박으라는 거야. 그래서 난 처음에는 이랬어. 아 뭐야 이걸 왜 나한테 시켜? 사람 하나 더 부르면 되지 이걸 왜 나한테 시켜. 일당 주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돈 내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박아야 되는 거야. 내 땅이니까. 그렇죠. 내 땅이니까 내가 받고 그래야 나중에 분쟁 소지도 와, 이거 신기하다. 덜하고. 네, 그래서 저 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거든. 네, 사진도 남겨놓고 왜냐면은 나중에 그게 시공을 하면서도 네. 그 경계 말뚝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아까 네. 입회라는 표현을 네.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입회가 어떤 말인가요? 일단은 참석을 얘기하는 거죠. 현장 참석을. 참석. 네, 참석을 해서 네. 네. 그러니까 꼭 그래서 저 입회를 같은 해라. 경우는 그래서 말뚝 받고 그 말뚝이 또 잡초가 자라면 풀이 없어져. 자라면 또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숨어. 거기다 고추대를 또 받거든요. 아, 더 높은 때를. 네. 그리고 뭐 빨간 색깔 낙화 같은 걸로 네. 칠을 해놓으면 고추대에다 칠을 해놔요. 아, 풀이 어느 네. 정도 자라도 보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게 노하우고 또 더 심하게 할 때는 고추대랑 고추대 사이에 네. 끈을 매놔요. 아, 이렇게 라인이 보이게끔. 빨간 그 박스끈 있잖아요. 네네, 얇은 거. 노끈 같은 예, 거. 예, 노끈 같은 거. 그리고 네. 빨래줄 끈 같은 거. 이런 거 좋아요. 이게 미리 경계를 찾아서 펜스를 설치하면 참 좋긴 한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시공을 해야 되는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장 여건에 그런 게 있으면 시공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실상 쉽진 않고 음. 뭐 공사 현장에 자재들이 있으면 조금 더 큰 쇠파이프 같은 거 쇠파이프. 네, 강목 같은 것도 하나요? 네, 뭐 그런 네, 것도 하시는 이만한 분들도 쇠파이프 박으시는 분들 있어요. 아시바 파이프 중요 기점은 장비로 파다가 네. 그게 이렇게 실제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아. 왜냐면 최대한 찾아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큰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시바 파이프라고 큰 파이프 있죠. 그렇죠. 그거를 박아버려요. 아, 이게 그냥 비계 파이프 이따만한 예, 거예요. 예, 그거를 한 2, 3m 박아버려요. 그거가 이제 또 박는데도 그 지적공사에서 박아주는 말뚝은 지름이 한 2c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말뚝을 입고 아시바 파이로 그 위를 이렇게 덮어 씌워서 이제 박는 거죠. 네, 옆에다 박는 게 아니라. 완전 튼튼하게, 네. 정확하게, 그쵸?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측량점이. 이방사